이 강의 두 번째인 스포츠와 사회와 스포츠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정의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몇몇 학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화는 사회 속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 행동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휴라는 학자는 사회화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과정이고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과정이다. 앞에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화는 인격 형성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임번정 교수는 학문의 분야에 따라 사회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그 하나는 사회학적 관점은 집단 규모의 내재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심리적 관점은 자아 형성과 욕구 충족을 개념을 중심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문화의 전승과 사회생활의 적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둘째, 사회화는 생애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셋째, 사회화는 개인 측면에서는 인성발달과 자아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문화의 내용을 습득하고 학습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사회화는 개인의 행위나 태도, 가치관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의 결과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사회화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있는 전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에게는 인성발달과 정체성 그리고 사회 측면에서는 문화 내용을 가지고 서로들 습득하고 학습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회화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의 여러가지 얘기 계속입니다. 사회화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내용을 사회화의 주 내용으로 채택하고 그것이 학습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고 전달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그걸 에이전트를 주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회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채택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채택된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과 주관자가 필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화의 내용은 가족이나 동료 집단이나 학교, 대중매체를 비롯한 사회화 대행자에 의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사회화의 내용, 사회의 과정, 그리고 사회화의 결과, 그리고 제4회를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내용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서 전달할 것인가 그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족, 동료, 집단, 학교, 직장, 대중매체 같은 이러한 어떤 전달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사회화의 결과를 유도하게 되는데 자아 정체성과 어떤 개성, 인격, 퍼스널리티를 형성하고 지위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 규범의 내면화와 문화 전승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나아가서 재사회화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군대나 정신병원이나 강제수용소, 교도소 이렇게 사회화해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다시 한번 재사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재사회하고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 주관자이죠. 이렇게 해서 재사회화된 개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스포츠 사회의 정의입니다. 스포츠 사회화는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거나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일하는 사회화를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스포츠가 붙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화가 된다는 얘기죠. 캐년과 맥퍼슨은 어떻게 정의했냐면 스포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 내에서 집단 구성원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를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레너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특정 스포츠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체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스포츠 사회는 세 가지 측면의 사회로 구성되어집니다. 스포츠로 가는 스포츠의 사회화, 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그리고 스포츠로부터 탈사회화 및 재사회화 이렇게 크게는 3개,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스키를 타는 장면이겠죠. 제가 이 그림을 다 설명한 후에 왜 이런 그림을 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이 축구, 유소년 축구, 어린이 축구 교실이겠죠. 자, 여기는 3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체육을 통해서 좀 더 체육을 더 통해서 스포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엘리트 체육으로 빠지게 되고, 또 이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과 관계없이 일반인들, 그리고 학교를 떠나서라도 같이 체육을 하는 일반 스포츠 for all, 생활체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이천수 선수입니다. 이천수 선수가 말썽이 많았죠. 말도 많았고 다른 외국에 가서도 축구 구단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 구단에 다시 왔다가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천 유나이티드로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일종의 스포츠 재사회화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 누굴까요? 여러분들 별로 잘 모를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최용수라는 선수인데 챔피언입니다. 이 선수가 43살에 다시 한번 재도전합니다. 이것을 말하자 스포츠 재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죠?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유명한 선수였죠. 이때의 모습은 선수가 아니고 구단주입니다. 역시 이렇게 스포츠를 떠났다가 다시 스포츠 사회로 들어온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스포츠 재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뒤에 설명할 스포츠에 관한 스포츠로의 사회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스포츠에서의 탈사회와 스포츠 재사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사회의 과정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로의 입문, 가족, 동료 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 중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s, 또한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그룹이 이러한 집단인데 스포츠로 입문하게 하는 걸 도와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스포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여기서 뭔가 스포츠는 어떻게 하고 또 룰을 배우고 또 사회화성을 기르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관여하게 됩니다. 인발브먼트 하게 되고 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로의 몰입 단계가 되고 또 스포츠로서의 참여의 결과가 또 생기게 됩니다. 스포츠로 몰입이라는 것은 좀 더 빠져들어서 이 스포츠 세계로 가는 전문 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일에 종사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에 참여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를 중단하기도 되고 종료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힘에 붙여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또 사정에 의해서 또 탈락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스포츠에 참여했다 하는 분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이 없는 분야로 이직을 하거나 또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스포츠로부터의 탈세화라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 스포츠에 몰입과 참여하게 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스포츠로의 재참여가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분야로 이직할 수 있게 되는데, 스포츠로의 재참여나 스포츠 관련 분야로의 전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입문, 관여, 몰입, 스포츠로의 재참여, 이런 것이 스포츠 사회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을 그림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도표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 참여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스포츠 참여라는 선별적 경험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포츠로 하는 사회화, 스포츠로 사회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로의 입문, 인트로덕션과 스포츠로의 관여, 인발브먼트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포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자, 시그니피컨트 아더스 혹은 중고 집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회화 주관자가 사회화의 객체로서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가 우리가 좀 관찰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관여가 증가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고려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와 분리된 또 다른 관심이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보여주는 열망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 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과연 있느냐, 그러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 종목을 선택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이 스포츠를 계속 하게 되면은 혹시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될까? 전혀 내가 밥 먹고 사는 데는 관계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스포츠에 참여할 때 스포츠에 참여 시 이 신체 활동과,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 운동을 했다던가 가족과 여행을 갔다던가 하는 스포츠에 대한 경험, 과거 기억이 있을 때 이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이게 재밌었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한 부분인 스포츠가 가지는 이미지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는 참 좋은 스포츠, 어떤 스포츠는 그렇지 않은 스포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한 부분인 스포츠로서의 이 스포츠는 정말 명망 있는, 또는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란의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열정적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비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로의 입문과 관여 발달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진전된 스포츠로의 몰입, 커미트먼트, 인발브먼트 발달을 통해 스포츠라는 특수 사회에서 학습된 기능, 특성, 가치, 태도, 지식이 다른 사회 현상으로 전이되는, 일반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는 스포츠를 통해서 전이되는 것이죠. 스티븐슨은 스포츠로의 입문과 관여가 진전되면 점차적으로 스포츠가 삶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스포츠로 깊게 빠져드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를 스포츠로의 몰입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포츠의 몰입, 커미트먼트, 입문, 인트로덕션, 그리고 관여, 인발브먼트, 이 세 가지 단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의 탈세와 스포츠에 참가하여 활동을 지속하던 그 개인이 어떠한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스포츠를 중단하거나 탈락 및 은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스포츠를 참가를 그만두거나 바꾸는 것 역시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는 전 연령층에 걸쳐 일어나며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한창 때, 시작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더 이상의 육체적인 힘이 받쳐주지 않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롱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육체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수 생활을 그만하고 이제는 코치나 또는 이 감독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그런데 관한 어떤 사무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연속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탈사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중도 탈락하는 것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고 프로 선수의 은퇴를 탈사회라고 합니다.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입니다. 아까 최용수 선수도 보여줬지만 스포츠를 참가를 중단했던 개인이 일정 기간 스포츠를 하지 않다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다시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스포츠로 복귀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선수는 중단 결정을 통해서 다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현실적인 요인을 통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직업을 얻거나 그들 스스로의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스포츠 기술과 능력의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이 섰을 때 즉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재도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강의실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